여기에 서멀 그리스 같은 게 발라져 있고요. 실제로 요 옆에 사이드까지 골고루 발라진 건 아니에요. 자, 지금 공간에 채워 넣어서 이렇게 그냥 아예 덮어버렸어요. 반복해봐도 평균치 이상이 나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바로 발열이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발열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쿨러를 사용하고 좀 더 괜찮은 서멀 그리스를 도포하고 뭐 수랭식 쿨러라든지 더 좋은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발열이 생기게 되면 열을 낮추기 위해서 당연히 쿨러 같은 게 있다면 쿨러의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속도를 다운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열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공간도 넓고요.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자금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고 비싼 걸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기성품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냉각 쿨러 같은 걸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게임을 할 때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뒤에 뭔가 툭 튀어나온 쿨러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을 효율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지와 열과 스마트폰의 속도에는 얼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구조를 아시겠지만 밑에 AP가 있고요. AP 위에 LPDDR 메모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본적으로 서멀 패드나 서멀 그리스 같은 그런 열 전도제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외부로 열을 발산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오늘 작업할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 서멀 그리스를 AP 쪽에다 한번 도포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서멀 패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온도가 얼만큼 다운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약간 찰흙 같은 느낌? 점토 같은 느낌인데요. 이 제품은 성형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품은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얼만큼 열을 잘 빼주는지도 봐야 되니까 스마트폰 외부의 온도도 측정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내부의 온도는 앱으로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죠. 자, 한번 이 작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순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벤치마킹을 돌려서 점수 스코어가 몇 점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측정 후의 온도를 측정을 해볼 겁니다. 현재 순정 상태일 때 이 스마트폰에 측정된 온도 31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열 화상 카메라를 하나를 세팅을 했고요. 앞면은 31.4, 후면 온도는 33도, 34도 정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D 마크 프로그램을 돌릴 건데 이어서 2번을 돌려서 실제로 2번째 나오는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2번 테스트가 끝났고요. 현재 앞면은 43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자, 뒷면은 45도까지 나오네요. 이쪽이 현재 45도로 올라가 있어요. 측정되어 있는 값을 한번 볼게요. 현재 보면 39fps에서 104fps. 이제 이게 프레임 레이트가 뭐 저희가 따졌을 때는 이제 속도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33도에서 34도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어요. 이제 순정 상태 체크는 끝났으니까요. 이 스마트폰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메인보드 분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AP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서멀 그리스 같은 게 발라져 있고요. 실제로 요 옆에 사이드까지 골고루 발라진 건 아니에요. 이 가운데만 이렇게 발라져 있고 이쪽은 서멀 패드 같은 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얇은데 이렇게 해서 열전도를 사방으로 시키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 사각형을 최대한 커버하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뜯어내고 과감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개조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무상 AS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다 뜯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멀 그리스 닦아낼게요. 이 위에 검은색 칩이 LPDDR, 우리가 컴퓨터로 흔히 말하는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녹색 부분, 현재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AP,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구조상 삼성의 순정 상태에서는 이 AP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요 위에 메모리에만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테스트 해볼 건 첫 번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써멀 그리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골고루 자, 위에 좀 발라주고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온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부팅되는데 발열이 좀 있었을 수 있으니까. 네, 28.9도, 29도 정도 되네요. 양호합니다. 상당히 양호하죠. 자, 두 번 테스트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뒷면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뒷면 온도는 43.5도. 네, 41.2도. 이제 이렇게 됐네요. 지금 써멀 그리스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네, 프레임 레이트가 다운됐어요. 떨어졌다는 뜻은 발열이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확실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건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써멀 패드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써멀 패드는 현재 조금 두께가 나가기 때문에 잘라서 사용을 할게요. 네, 반으로 쪼갰습니다. 써멀 패드예요. 네, 약간 탄력이 있어서 이게 이제 눌리면 옆으로 이렇게 퍼질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탄력이 있습니다. 네,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온도를 한번 볼게요. 좋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두 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실험이 끝났습니다. 현재 전면 42도, 후면 4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 온도가 낮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온도를 밖으로 빼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발열이 나는 곳은 안에 있으니까요. 안에서 밖으로 온도를 제대로 빼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빼준다라고 하면 외부 온도가 낮게 나온다는 건 바꿔 말하면 안의 온도는 높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한 이 작업은 지금 보면 38에서 99보다는 이제 높은 값에서는 좀 더 높게 나오긴 했는데 미비하긴 했죠.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순정 상태보다는 확실히 낮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순정 상태보다 낮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건 좋은 건 아니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실험들이 뻘짓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이 사실은 좀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모양 성형이 상당히 유리한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갑 위에 묻혀봤는데 묻진 않아요. 그죠? 묻어나지 않아요. 오, 이거 진짜 찰흙 느낌인데요? 지금 약간 질감이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는 모양의 특성이 있으니까 요 사이사이 틈새까지 꾹꾹 눌러서 발라줄게요. 이거 하나로 꽤 많이 작업할 수 있겠는데요? 자, 뭐 이쁘게 할 필요는 없고 얘도 이렇게 잘 빠질 수 있을 테니까 이 공간에만 잘 채워줄게요. 자, 지금 공간에 채워 넣어서 이렇게 그냥 아예 덮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온도는 26도.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양호한데요. 자, 그러면 똑같이 벤치마킹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 들어갑니다. 네, 끝났습니다. 현재 온도를 보면은 앞면이 44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뒷면은 네, 39도.
40도, 39도, 40도까지 올라와 있죠. AP가 전면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외부 온도가 높게 나왔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38에 107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 온도만 잡고 측정을 했는데 값이 가장 베스트 값이 나왔네요. 하드웨어가 바뀌지 않았는데 열만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짧은 테스트를 비교해 본 것 같아서 긱벤치 6로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래 3개는 순정 상태일 때 미리 테스트를 한 거고요. 맨 위에 게 새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평균은 싱글코어 1900에 멀티코어 5000 정도 나오는데 위와 아래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반복해봐도 평균치 이상이 나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순정 상태일 때 진행했던 익스트림 테스트인데요. 대략 수치는 현재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작업 후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작업 후 테스트 결과값은 마찬가지로 훨씬 좋은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은 스트레스 값을 보시면 급하게 그래프가 내려가서 유지되는 거와 반면에 작업 후에는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열을 잡아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은 미국 버전 S23 울트라였지만 그래도 내부는 순정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순정 상태보다 좀 더 좋은 값이 나온 건 결국은 AP 쪽을 조금이라도 더 간섭을 해서 열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스마트폰의 속도를 높이고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포커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